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3D 모델링을 2D 도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벤트를 우리가 처음 실행했을 때 지금과 같은 화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만일에 닫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위쪽 메뉴에서 도면을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됐을 때는 여기에 있는 도면을 클릭을 해서 도면 메뉴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면을 클릭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도면을 클릭하고 나면 지금과 같은 이제 양식이 하나 열리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알고 지나가야 될 거는요. 우리가 도면을 이야기할 때는요. 자, 도면에 반드시 항목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윤곽선, 두 번째는 중심 마크, 세 번째는 표제란입니다. 표제란. 다음에 도면에 들어가면 바람직한 항목이 또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간 마크, 두 번째 재단 마크, 세 번째 비교 눈금자. 자, 이렇게 6개가 다 들어갔을 때를 우리가 가장 완벽한 도면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먼저 도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항목 3가지는 처음에 윤곽선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요 선. 그 다음에 중심 마크라는 거는 도면의 말 그대로 중심이 되는 요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에 하나씩 총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표제란이라는 게 밑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제란에는 그 도면의 어떤 명칭이나 또는 도번, 투상법 또는 축척, 그 외에 어떤 사람이 그 도면을 작성을 했고 작성된 도면을 누가 검도를 했고 그 검도된 도면을 최종적으로 누가 승인해야 된다가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요 3가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 자, 그 다음에 도면에 들어가면 바람직한 항목 3가지가 있죠. 먼저 구간마크라고 하는 거 있죠. 구간마크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은 아라비아 숫자를, 세로 방향은 알파벳의 대문자를. 다음에 재단마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용지의 용지 모서리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재단마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비교 눈금자도 없는데요. 비교 눈금자는 여기 밑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전체 길이는 정확하게 10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10등분, 한 칸이 10mm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다 들어갔을 때가 가장 완벽한 도면 양식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구간 마크는 KS에서는요. 요 좌측 상단 있죠?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1, 2, 3, 4 해서 짝수 등분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은 여기서부터 A, B, C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벤트에서 제공되는 양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윤곽선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는 표제란 작성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뷰 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양식은 우리하고 안 맞죠,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 시트 1번에 보면 기본 경계가 있고 ISO가 있는데요. 기본 경계는 요거를 의미하고요. ISO는 밑에 있는 표제란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만들어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사이 간격 띄우는 거 있죠. 자,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변 있죠. 나머지 변들을 모두 다가 B라고 할게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는 거는요. 도면을 우리가 보관을 할 때 있죠. 도면 보관법에는 철을 해서 보관하는 게 있고요. 접어서 보관하는 게 있고 말아서 보관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접어서 보관한다라고 하면은 용지 크기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A4 크기로 접어야 되고요. 밑에 있는 표지란이 바깥으로 완전히 노출돼 줘야 돼요. 접어서 보관할 때.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때는요. 그 최소 직경을 40mm 이상으로 해서 말아서 보관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설명을 하는 거는 여기다가 어떤 구멍을 뚫어서 철을 할 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A0G와 A1G, A2, A3, A4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부분, A가 있고 B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철을 할 경우에는 요 A 파트는 용지 규격과는 상관없이 모든 치수를 25mm를 띄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만일에 철을 하든 안 하든 B 파트는 있죠. B 부분은 A0 20, A1 20, 그 다음에 A2부터 A4까지는 전부 다 10mm씩 띄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도면을 만일에 철을 해서 보관한다. 그러면 용지 규격과는 상관없이 A 부분은 무조건 25를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도면은 가로 방향을 나눠고 그리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A4 있죠. 그러니까 A3부터 A0까지는 무조건 가로 방향으로만 배치를 해야 되고요. A4만 유일하게 도면을 가로 방향으로 나눠고 그려도 되고요. 또는 형태에 따라서는 세로 방향으로 돌려놨고 도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면을 작성할 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보고 만일에 어떤 그 도면이 A4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내 제품을 세워서 그리는 게 낫더라라고 하면 도면 배치를 이렇게 해줘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여기 ISO라는 거 있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삭제를 하고 나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삭제가 되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본 경계를 지울 건데요. 자, 기본 경계를 지우기 전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양식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시트 1번이라는 거 있죠.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 시트 편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니까 크기가 A3G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 뭐 A, B, C, D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A4부터 A0G까지 그 외에 인치 단위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인치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밀리미터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A3G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이 기본 경계도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모두 다 없어졌죠. 자, 그러면 이 양식은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도면 자원에 확장을 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경계도 확장시켜보면 금방 지웠던 기본 경계라는 게 있죠. 자, 이걸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면 경계 삽입을 해도 되고요. 또는 더블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그럼 삭제된 게 다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표제란은 여기에서는 제목 블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 블럭에 ISO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간 거는 여기에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우고 생성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양식은 지금 간단하게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다룰 거라서 모양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이 양식을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양식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중에서도 기능사 양식이고요. 산업기사나 일반 기계기사 같은 경우에는
요 전체 크기만 있고 나머지 치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 전체 길이는 130이 되는데 국가 자격시험에서는 뭐 130이라든지 이런 치수만 지어주고 나머지 개별 치수는 주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렇게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곽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경계라는 거 있죠. 자,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세 경계 정의가 있고 세 영역 경계 정의가 있어요. 자, 요 세 영역 경계 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주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양식이거든요. 자, 요거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죠? 수평 영역, 수직 영역 묻죠. 보통 우리가 홀수계 등분, 짝수계 등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평도 8개, 수직도 8개로 등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레이블이 있죠. 수평은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숫자를, 그 다음에 수직은 알파벳의 대문자를 쓴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양식은 두 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확장 버튼을 눌러서 확장을 시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텍스트 스타일이 뭐 표준에 따른, 도면층도 표준에 따른, 선 종류도 표준에 따른 돼 있죠. 요건 나중에 양식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 보면 맨 아래 오른쪽 돼 있죠. 맨 아래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1, 2, 3, 그다음 위로 A, B, C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현재 케이스는 여기서 1, 2, 3, A, B 이렇게 간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맨 위 왼쪽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맨 위 왼쪽. 그 다음에 경계선 있죠. 영역의 경계선은 화살촉으로 할 거냐, 선으로 할 거냐. 우리는 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 표식, 중심 마크를 만들 거냐, 말을 거냐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 여백이 있죠. 그렇죠? 이 시트 여백이 A0G와 A1G는 전부 다 20mm를, 그 다음에 A2부터 A4까지는 10mm를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치게 되면 전부 다 A2에다가 도면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A2니까 최대 요 값은 20mm, 10mm까지만 우리가 띄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메뉴 왼쪽 요거 하나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수평과 수직 영역의 개수를 바꾼 거죠. 등분 개수를. 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인벤트가 알아서 이렇게 전부 다 숫자와 문자를 다 넣어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일에 비교 눈금자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여기다 비교 눈금자를 그려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재단 마크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각각의 목소리에다가 재단 마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양식은 자동으로 만들었으니까 스케치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자동 양식이라고 해볼까요? 자동 양식 하고 저장하면 여기에 자동 양식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저 자동 양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보고 싶더라. 그러면 요 자동 양식을 더블 클릭을 하면 양식이 이렇게 들어왔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양식 크기는요, 용지 크기를 바꾸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바꿔볼게요. 시트 편집에서 A4를 해볼게요. 그럼 용지 크기가 A3의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인 거죠. 줄어들더라도 요구 간격은 자동으로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가장 큰 거 A0G로 한번 바꿔볼게요. 크기를 A0G다 하면은 크기가 1189에 841이라는 거 나오죠. 자, 확인. 해보니까 등분이 어떻게 되죠? 여기 8 맞고 A부터 마지막 H까지. 이런 식으로 인벤트는 양식을 하나 만들면요. 이 양식 가지고 다양한 크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A3G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자, 새로 만들 거니까요. 여기서 자동 양식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자, 수동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새 경계 정의.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양식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을 여기서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윤곽선은 국가기술 자격시험에서는 굵기가 0.7mm로 되어 있고요. KS 규정은 윤곽선은 굵기가 0.5m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모두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자, 모두 지정하고 나면 위에 주석이라는 데 있죠. 자, 주석에 가서 요 형식이 도면층이거든요. 여기를 경계를 해주세요. 경계. 요 경계가 선 굵기가 0.7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인쇄를 하면 요 선은 굵기가 0.7로 인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스케치에 가서 치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A4부터 A2까지는 요 간격을 10mm 띄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치수는 가급적이면요. 요 자리 있죠. 여기서 치수 10mm, 또 여기에서 요전까지의 치수를 10mm, 그 다음 위쪽이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를 10mm, 여기까지를 10mm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곽선이 작성되었죠. 자, 그 다음 선. 선은 요 직선의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요. 그럼 10mm 띄워줬으니까 여기서 10mm를 입력을 하고요. 또 여기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10mm.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나머지 직접 그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미러 있죠. 그러면 먼저 미러 대상은 요 직선을 선택하고요. 다음에 미러 선은 여기가 되겠죠. 자, 적용. 이번에는요. 미러 대상은 얘를 잡고 그렇죠. 다음에 미러 선은 여기가 되겠죠. 해서 적용. 그러면 총 4군데의 중심 마크가 끝났죠. 물론 이 중심 마크도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한 다음 모두 지정하고요. 여기에서 도면층을 똑같이 경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양식이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 오른쪽, 왼쪽 위에 보죠. 위에 보면 학번과 성명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케치 탭에서 선을, 자, 여기가 총 50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8이죠? 그럼 여기서 대충, 이런 형태를 대충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에서 다시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선 두 개가 있죠? 여기 제가 조금 확대해 보면 선이 좀 진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도 경계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주석에서 도면층을 경계. 요 두 개만. 그 다음에 요 두 개는요. 가는 실선으로 할게요. 가는 실선은요. 인벤트에서는 좁은 외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좁은 외형선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케치에 가서 치수 기억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20,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는 30, 다음에 8mm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8mm. 그러면 요 선은 우리가 줄 필요가 없죠. 여기서까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가 금방 선을 그릴 때 요 세로선의 중심에 맞춰서 선을 그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학번과 성명을 적어야 돼요. 학번과 성명. 자, 그런데 그냥 글자를 적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거는 자, 일단 먼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텍스트에서 제가 여기에다 글자를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 중간. 한 다음에 글자는 자, 학번. 한 2칸 정도만 띄울까요? 글자 높이는 3.5 그대로 쓸 거고요. 서체가 지금 타오마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서체가 타우마가 됐으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만들었던 도면을 PDF 파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서체를 타우마로 해놓게 되면 PDF로 만들면 글자가 깨져버립니다.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를 하고요. 먼저 여기에 관리로 갑니다. 관리에 보면 스타일 편집기라고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이 스타일 편집기가 우리 도면 작성하는 부분의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중에 보면 왼쪽에 텍스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자, 더하기에 주 텍스트. 자, 주 텍스트에 보니까 이게 타우마가 되어 있죠. 자, 이거를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요. 굴림이나 굴림체를 쓰는 게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굴림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중심, 중간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놔도 무방합니다. 자,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꼭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및 닫기 하고요.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 가서 텍스트. 자, 유관성 봤을 때 중간이다 싶은 자리에다 한 점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서체가 굴림체로 바뀌어 있고 중심 중간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글자만 적어주면 되겠죠. 학번.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겠죠. 중간이다 싶은데 성명.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학번이 들어가야 될 자리죠. 자, 숫자를 하나 적었고요. 이거는 제 군번입니다. 그 다음에 성명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참 잘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냥 우리 크기, 용지 크기를 A3지로 그대로 두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조금 앞전에 우리가 용지 크기를 A4부터 A0지까지 바꿔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글자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볼게요. 자,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서 스케치 마무리 할게요. 자, 이름은 윤곽선이라 해볼게요. 윤곽선. 자, 저장. 하면 윤곽선이라는 양식이 만들어졌죠. 자, 이 양식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보세요. 선 굵기가 다르죠.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모양은 잘 나왔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시트 1번에서 시트 편집 이거를 A4로 해 볼게요. 확인하면 글자가 사라졌죠. 글자가 사라진 게 아니고 요 위에 있는 거예요. 용지 크기만 줄은 거지 글자는 안 따라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용지 크기를 우리가 지금 A2로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A2로 해볼게요. 그럼 글자는 여기 머물고 있죠. 처음에 만들었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처음 크기, 용지 크기를 A3지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용지 크기가 바뀌더라도 이 글자는 변함없이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자, 수정을 할 때는요. 이 윤곽선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편집. 자, 그러면 이거를 고정을 하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자, 첫 번째는 제가 글자를 빼내 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다가 선을 대각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 그렸을 때 색상이 파란색이 나오면 구속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선을 이렇게 두면 스케치를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 선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 선 두 개를 지정한 다음에요. 상단에 보면 이게 스케치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만을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직선은 현재 스케치 내에서만 유효한 거고 스케치를 마무리하면 화면상에 숨습니다.
자, 이렇게 난 다음에 구속 조건에서 일치 있죠? 자, 요 중심을 요 중간에다가, 요 중심을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네모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이 직선이 네모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직선에 글자를 붙여놨기 때문에 글자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형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치수 기입을 직접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치수는 요 칸의 높이가 8이니까 4를 주면 되겠죠. 4.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치수도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치수 있죠. 요거 치수는 10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10을 줘도 되고, 아니면 구속 조건에 수직 있죠. 수직에서 자, 요 점과 요 점을 수직으로 맞춰줘라.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구속 조건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치수 구속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직선을 그려서 고정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스케치 마무리. 저장할까요? 물어보죠. 자, 이해합니다. 자, 이제 양식 크기를 바꿔볼게요. 자, 얘를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트 편집. 자, 용지 크기를 A4로 해볼게요. 확인하면 글자 그대로 따라왔죠. 다시 A0지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A0지다. 확인. 글자는 여전히 잘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A3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 번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표제란이라기보다는요, 요는, 들어가는 그 제품 리스트가 돼요. 파트 리스트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있고, 재질을 뭘 쓰고, 몇 개가 현재 들어와 있는가를 합니다. 원래는 표제란은 요 밑에 있죠. 여기에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BOM이라고 그래요. Bill of Material. 자, 이거는 이쪽 하단에 붙는데 요거는 따로 제약을 안 합니다. 자, 무슨 소리인가 해볼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요 제품 리스트는요. 여기 제목 블락돼 있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제목 블락 정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밑에 있다고 해서 밑에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전체 길이가 130입니다. 15, 45, 60이죠? 80이죠? 그 다음에 15, 35니까 50, 총 130이 되겠죠? 그래서 130 탭. 자, 높이를 한번 볼까요? 높이는 자, 16mm, 8mm, 또 요 8mm, 그럼 32가 되죠? 8mm, 총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40. 자, 지금 여기서 40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선을 먼저 16mm 들어갈 거 있죠? 16mm 하나. 그 다음 8짜리가 하나, 둘, 세 개죠? 이 위에를 3등분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아래로 여기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또 이렇게 하나 오는 게 있고,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게 하나 있고, 그쵸? 또 요렇게 하나 있네요. 이렇게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확대를 해보면 테두리가 진하죠, 그쵸? 테두리가 진하니까 그러면 테두리에 해당하는 게 요거 하나, 컨트롤 키 누를게요. 둘, 셋, 넷.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면층은 똑같이 경계를 지정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안에 것만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요. 요거는 좁은 외형선. 좁은 외형선이 가는 실선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좁은 외형선이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명칭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게 도면층 편집이라는 거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도면층 리스트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중심선이 보니까 연속으로 되어 있고, 있죠? 중심 표식도 연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좁은 외형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바꿀게요. 자, 가는 실선. 그 다음에 중심 표식이 있죠? 중심 표식은 여기에서 체인. 그 다음에 중심선이 있죠? 중심선도 체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계제도 작업할 때 있죠?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선의 종류가 가상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심선을 복사를 받아서 가상선을 만들게요. 자, 그러면 중심선을 지정하고 위에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중심선의 복사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상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선은 이점체선이 돼요. 그래서 이중 대시체인 이걸 씁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나다 순이 되니까 아까 했던 좁은 외형선이 가는 실선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꿔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치수를 맞아 줘 볼게요. 스케치에 가서 먼저 치수.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35. 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아니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요 치수가 35가 돼 있고요.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요 치수 있죠? 여기가 15.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치수는 20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45가 돼 있네요. 그렇죠? 요 치수를 넣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35, 15, 20, 45 더하고 나면 요 치수 자동으로 15가 되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면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자, 취소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쪽 간격은 16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16mm. 나머지는 다 8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 8mm. 여기도 8mm. 그럼 여기는 또 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 16, 8, 8, 32가 돼 있고 여기에 40 돼 있죠. 그럼 요 높이는 8이 자동으로 된 거죠. 선이 하나가 모자란다, 그렇죠? 여기에. 자, 그러면 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치수를, 자, 여기에서 요 치수를 다시 또 8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게 되면. 자, 근데 선이 조금 이상하게 그어진 것 같아요.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상 없나요? 색깔이, 우리가 그린 거죠? 그러면 주석에 가서 여기를 가는 실선 바꿔주면 손쉽게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필요한 선은 다 그렸고요. 이제 들어가는 글자를 적어 봐야겠죠. 자, 일단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요. 요 과제명이라는 글자와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전부 다 높이가 5가 되고요. 나머지 각법부터 이런 글자들은요. 전부 다 3.5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스케치에 가서 글자를 적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앞전에 우리가 양식을 만들 때는 이게 뭐 대각선 그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 글자는 위치가 따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적고자 할 때는 여기서 대각선을 있죠?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대각선에서 눌러서 쭉 드래그를 해요. 그리고 이쪽 대각선에 가서 손을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중간 중심을 해놨으니까 글자만 적어주면 되겠죠? 과제명. 다만 글자 높이가 5가 돼야 되니까 과제명 지정하고 글자 높이는 5.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과제명 들어가죠.
물론 이제 일부 학생들은 이 글자를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있죠. 금방 여기처럼 또 대각선을 막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가겠습니다.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미리씩 차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연습 도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지정하고 글자 높이는 5mm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쭉 드래그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척도 다음에 여기에는 각법이 들어가죠. 여기는 각법. 자, 일반적으로 도면들은 대부분 1대1로 많이 그립니다. 국가시험은. 자, 그러면 여기로 일단은 척도는 1대1. 자, 여기서 척도는요. 뭐 1대1로 하든지 또는 1대2도 하든지 1대3을 하든지 또는 2대1, 3대1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임의의 크기 있죠. 임의의 크기로 우리가 그렸다 했을 때는 우리가 ns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이 ns라고 하는 것은 not to scale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non scale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척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국가시험이라든지 보통은 1대1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법 있죠. 자, 각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기초 제도를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각법.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있죠. 이 부분 쭉 지정을 해서 자, 분번. 나머지 글자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죠. 다음에 여기는 분명. 타입 띄우기는 얼마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재질. 다음에 여기에서 수량. 비고.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품번호라고 그럽니다. 품번 1, 품번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품이 100개더라. 그러면 요거를 100개까지 올려야 되는데 100개까지 못 올라가요. 그러면 요 옆에다가 다시 계속해서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부분도 있죠.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렇게 또 많이 하죠. 자, 수직해 가지고요. 자, 요 점과 요 점이 수직을 하고 요 점과 요 점이 수직한다. 그다음에 또 여기 있죠. 여기와 여기가 수직하고 여기와 여기가 수직하고 여기와 여기가 수직하고 여기와 여기가 수직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평 있죠. 자, 요 품번과 품명이 수평이고 품명과 재질이 수평이고 재질과 수량이 수평이고 수량과 비고가 수평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척도와 1대1 수평, 각법과 수평. 그 다음에 요점과 요점이 서로 수평하고요. 그 다음에 요점과 요점을 수평을 해라. 이렇게 하나하나를 또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이거는 확대를 한 거죠. 그렇죠? 축소를 해버리면 거의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표절한 부분이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할게요. 이름은 표절한
해서 저장.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하면 아까 만들어뒀던 윤곽선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표제란이라는 거 있죠? 요 표제란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밑에 자동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그리기 위해서 이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벤트는 요 양식은 자동으로 글자 위치까지 따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 A2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확인해주면 요거 그대로 따라가고 여기도 그대로 따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면 양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양식을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두게 되면 앞으로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식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양식을 끝내고 나면 우리가 도면을 배치하는 거는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어요. 동그래서 미안합니다. 일각법은 그 프랑스의 가스파르 몽지라는 사람이 요새 설계를 했는데 그거를 일각법의 시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법은 1900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각법이 미국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인벤트라는 소프트는 또한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기본은 일각법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각법은 주로 조선 분야에서 현재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삼각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각법과 삼각법, 물체를 보는 방법이요. 일각법은 물체를 보는 순서가 눈, 그 다음에 물체, 투상 이렇게 되고요. 삼각법은 눈, 투상, 물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각법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병원에 가면 우리가 X선을 찍을 때 있죠. 그렇죠? 어디가 뭐 뼈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뭐 어떤 검사를 할 때 그렇죠? 그러면 위에 X선을 쏘는 장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눕죠. 그리고 테이블 밑에는 이제 필름이 들어가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필름을 안 하고 그렇죠? 바로 파일로 생성을 시켜버리죠.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여기가 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선을 쏘게 되면 사람을 통과를 해서 상이 밑에 맺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눈, 물체, 투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각법,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실은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동전을 하나 깔았어요. 동전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위에 종이를 하나 깔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전 위에 종이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필로 문질러 주면 이 모양하고 똑같은 게 종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삼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계 제도에서도 우리가 삼각법으로 도면을 직접 작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상법을 어디서 바꾸는가 거기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위에 메뉴에 보면 관리라는 탭 있죠. 그리고 여기에 스타일 편집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스타일 편집기에 보면 바로 밑에 기본 표준이라는 거 있죠. 요거는 인벤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있죠. 새 스타일을 새로 만들어 넣을 수가 있는데 이때 새 스타일은 요 기본 표준의 복사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뷰 기본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 잘 봐야 됩니다. 표준의 기본 표준 그리고 뷰 기본 설정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가보니까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법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기는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치수, 다음에 도면층, 다음에 부품 리스트, 표면 거칠기, 텍스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괄 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 및 닫기.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양식 만드는 걸 해봤는데요. 이 양식 만드는 거는 몇 번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완전한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3D 모델링을 해서 도면을 불러온 다음 뷰 배치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도면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